지금 이 수업이 월, 수, 금 3번 이루어져요. 뭐 정도만 해주면 이것도 반칙이라 다른 학원은 모의고사를 오후로 다 밀어버리고 아직 다른 데는 모의고사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오후로 미루고 전부 오전에 월요일날 우리고 이제 수요일날은 강남에서 금요일날은 노량진에서 뭐 공법 때문에 미칠 것 같으면 다 따라다녀. 아니면 잊어버릴 쯤 되면 금요일쯤에서 다시 한번 들어도 괜찮고요. 그러면 또 그 다음 주 화요일날 또 라이브 해줄 거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뭐 활용하는 방법들 생각해 보시고 혼자 읽는 거랑은 또 틀릴 거예요. 근데 이제 갈수록 속도는 빨라질 거예요. 왜냐면 내 입에 붙어가면서 또 달라질 거니까. 예. 이제 뭐 건축 신고부터 이제 슬슬 좀 빨라져도 상관없는 영역이죠. 저기 가서 개발 정비 가서 조금 천천히 해야 되고. 예. 자, 다시 갑니다. 건축 신고에서는 바닥 면적계 얼마 이내 85제곱미터 내 증축, 개축, 재축, 연면적은 배, 연면적은 배, 바닥 면적계는 85 이내 증축, 개축, 재축은 신고사항이고. 자, 여기 대유선 좀 기억할게요. 180제곱미터에 2층 건축물이면 2, 3 미만인가요?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이면 신고인가요? 2, 3 미만은 신고죠? 이건 따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이면 신고죠. 주요 구조부 수선 나오죠. 걔는 무조건 뭐로 가고 신고. 나머지 대해서는 2, 3 미만이면 신고. 200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이면 허가. 좀 이따 나오니까 놔두고. 신고하면 몇 년에 착수해야 돼요? 1년. 1년 미쳤으면 신고 효력이 없어진다. 취소한다. 없어진다. 없어진다. 임시 몇 년? 2년. 대형 건축물로, 자, 대형 건축물입니다. 안방공사로 공사기간이 장기간이면 연장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 상소를 교부하지 않더라. 7일 내 검사했나요? 그리고 합격했는데도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 그럼 사용승인 없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사용승인 없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건축, 신고 등 하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 뭐라고요? 신고. 건축 신고로부터 몇 년 내 미착수면 1년 내 미착수면 신고 효력이 없어진다. 바닥 면적계 얼마? 85. 연면적계 100. 자, 관농자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에서 2, 3 미만이면 신고. 2, 3 이상이면 허가. 무슨 공자? 오이 공자. 500 이하 2층 이하인가요? 창고 얼마? 200. 창 2. 축 4. 작물재배 4. 400 이하면 신고. 이보다 크면 허가. 높이 몇 메타 이하의 증축? 3m 이하의 증축. 높이 몇 메타요? 3m 이하의 증축하는 것까지 확인하시고. 자, 이제 논점 여기죠? 높이 3m 이하 증축 됐나요? 요놈하고 바닥 면적 얼마? 85. 연면적 100. 요거 봤으면 여기 저 시험자 주요 문제가 여기가 나오니까 대유선 있잖아요. 대유선 중에서 주요 구조 보면 내기하는 바보 지주 있죠. 증설해체 수선 변경이 대유선이잖아요. 그 중에서 주요 구조부에 뭐 나오면 주요 구조부 수선 나오면 규모 따져야 안 따져요? 묻지도 따지도 말고 무조건 뭐 신고. 규모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집니다. 규모 불문합니다. 그럼 수선 나왔으니까 나머지 이제 증설도 있고 해체도 있고 변경 있나요? 수선은 무조건 신고죠. 그 나머지 증설이나 해체나 변경은 얼마 미만이면 신고고 2, 3 미만이면 신고고 2, 3 이상이면 200 이상 또는 3층 이상이면 뭐가 돼요? 허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요 구조부 나오고 내기하는 바보 지주 나오고 수선 나오면 무조건 뭐로 가고 신고. 나머지 대유선은 2, 3 미만이면 뭐 신고. 2, 3 이상이면 허가. 그러니까 뒤에 대수선 문제가 나오면 수선이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를 찾으세요. 수선 보이면 뭐로 간다? 신고. 근데 그 수선은 누구의 수선이다? 주요 구조부 수선만 그렇습니다. 누구 수선이요? 주요 구조부 수선. 무조건 뭘로 가고? 신고. 나머지 대선은 2, 3 미만이면 신고. 2, 3 이상이면 허가. 이렇게 구별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 알아두세요. 사용소 교부 며칠 내 검사하고 합격하면 교부해라. 7일. 임시 사용승인 몇 년? 2년. 연장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이고 허가 대상이고 가설 건축물 존치기 하는 둘 다 몇 년? 3년. 신고 대상 연장은 며칠 전까지 신고? 7일.
허가 대상은 14일 전. 둘 다 존치기간 만료 며칠 전에 알려줘요. 30일 전에 알려줍니다. 연장 가능 여부를 통지해 주는 거 며칠? 30일 전. 자, 여기서는 기억할게요. 3년 기억하세요. 신고 대상이고 허가 대상이고 존치기간 다 몇 년? 3년. 이렇게 알아두시고. 여러분, 자 6번과 7번 아직 개정되고 기출이 안 된 문장인데요. 제가 신고서 건축 신고, 가설건축 신고했잖아요. 그럼 신고 수리 여부 통지는 며칠? 5일. 신고서 제출하면 수리 여부 통지는 며칠이요? 5일 이내.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착공 신고입니다. 착공 신고 수리 여부 통지입니다. 착공계 제출하잖아요. 저 착공합니다 라고 착공계 제출하면 며칠 내? 3일 내 통지하고, 3일 내 통지 안 하면 그 기한이 끝난 날은 무슨 날? 4일째부터 신고가 수리한 것으로 본다. 다시요. 신고 수리 여부는 며칠? 5일. 착공 전에 다시 착공 신고하거든요. 착공 신고를 뭐라 하면 착공계 제출이라 그래요. 뭐 제출이요? 착공계 몇 자? 그래서 며칠? 3일. 신고 수리 여부는 며칠? 5일. 착공 신고, 착공계는 3일. 요 손 좀 그어두십시오. 대지와 도로. 대지는 이와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배수에 지장이 없나요? 방습에 필요 없으면 낮아도 된다. 자, 접이. 대지는 도로에 몇 메타 이상 접해야 돼요? 2m. 그때 도로 너비는 얼마예요? 4. 통상도로 얼마요? 4. 자, 통상도로 얼마라고요? 4 하는 것까지. 접이죠. 여러분, 도로를 지정, 폐지, 변경하는가요? 지정은 원칙 이해관계 동의죠. 예외, 사실상 곤란하더라. 사실상 통로를 쓰고 있고 해외에 거주하는 동의받기가 곤란하면 심의 거쳐서 동의를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근데 문제가 최근에 이런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타 국가고시에. 사실상 곤란할 때는 심의와 동의를 모두 거쳐야 한다. OX, X. 동의 없이 심의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마지막 수로가 뭐가 나오면 폐지, 변경. 폐지, 변경하면 앞에 수식어가 뭐든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건축물이나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표 아랫부분 넘어서도 된다. 도로부터 4.5m 이하에 있는 출입문이나 창문은 밖으로 돌출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4.5m 초과하면 돌출돼도 된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공개용지 확보 대상 1준위, 상준위, 전용주거지역 대상이다 아니다. 일반공업지역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때 바닥면적계 5,000제곱미터 이상이죠.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공개용지 확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위락설은 공개용지 확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공개 공지는 건축면적의 10%요? 대지면적의 10%요? 키워드가 대지면적이죠. 자,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준을 완화하나요? 완화했을 때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준 다 씁니다. 1.2배 완화했을 때는요, 용적률 높이 기준 1.2배 완화. 건폐율이 있다 없다? 없다. 공개 공지는 연간 며칠? 60일의 기간 동안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 활동할 수 있다. 접 2. 대지는 도로에 몇 메타 이상 접해라? 2m. 연면적 얼마 이상이면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 6m 이상의 도로에 얼마 접하는 거예요? 4m. 공개할 때는 3, 6, 4.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 요 말의 의미 좀 봅시다. 건물 연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2,000, 6m 이상의 도로에 얼마 접하는 거예요? 4m. 만약 2,000이 안 돼요. 1,500이에요. 그럼 몇 메타 도로에? 4m 도로에 몇 메타 접하면 돼요? 원칙으로 가는 거 아시죠? 예외적으로 2, 6, 4인데 2,000 이상이면 6m 도로에 4m 접하지만 2,000 안 되면 4m 도로에 접이 원칙으로 가는 겁니다. 공장은 3, 6, 4. 공장은 뭐라고요? 3, 6, 4. 근데 축사나 작물재배사는 2,000이든 3,000이든 상관없이 얼마 이상의 도로에 4m 얼마 접하는 거예요? 2m. 예외에서 제외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라? 원칙, 접,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미 됐나요? 네. 여기 하나하나 다 나왔습니다. 문장. 자, 4.5m에 있는 출입구, 창문 등의 구조물을 열고 닫을 때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 몇 메타요? 4.5m. 도로 면허부터. 건축면적, 연면적입니다. 1번과 2번 구별하나요? 자, 각층이 보이면 바다, 각층이 안 보이면 건축면적. 아니, 이건 용어 정에서 각층을 찾는 거죠? 예?
아무데 가서 후퇴라 1m 그러니까 거기에 각층 없다고 틀렸다고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나요? 그런 질문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용어정의 물을 때는 각층하면 바다, 각층하면 바다. 건축면적은 각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리고 뭐랬어요? 외벽, 외벽 기둥에 뭐 중심선의 수평 투영 면적, 중심선의 수평 투영 면적이죠. 그때 용어정의가 각층 보이면 바다, 안 보이면 건축 면적. 둘에 구별했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필로티 제외 후테라 몇 메타? 1m. 처마 같은 게 돌출되어 있으면 후테라 몇 메타? 1m. 발코니 노대 돌출되어 있죠? 가장 길게 접하는 외벽에 얼마 곱해서 1.5. 그거 빼고 면적을 계산하면 되죠? 돌출 부분은 면적의 일부 포함, 일부 제외. 자, 그 다음에 못 누워, 못 서 기억나요? 승강기탑 못 누워 제외죠? 계단탑 못 누워, 장식탑 못 누웠나요? 자, 그 다음에 기계실, 전기실, 생활 폐기물 보관함, 장애인용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문화재 누워, 못 누워, 못 누워. 바닥 면적에서 제외죠? 못 서. 다락은 층고가 얼마? 1.5, 경사짐을 때는 1.8 이하면 제외하는 거. 됐어요? 자, 용적률 계산 시 연면적입니다. 용적률 계산 시 뭐라고요? 연면적. 자, 지하층 제외, 지상의 주차장 제외, 비난안전구역 제외, 대피공간 제외, 먼 나올 때 용적률. 여러분 일반적으로 연면적에는 지하층 포함, 용적률 계산 시 연면적에는 지하층 제외, 지상의 주차장 제외, 비난안전구역, 대피공간 제외하는 거. 연면적 계산이라 나올 때는 지하층 포함해요. 앞에 수식어 용적률이 있을 때만 지하층 제외. 자, 주민 공동시설 면적은 포함해요, 제외요? 포함. 아무 말 없으면 지상에 있는 거예요. 요거 없어도, 지상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지상이에요. 주민 공동시설 면적을 제외하려고 할 때는요, 앞에 이렇게 수식어가 들을 거예요. 지하의 주민 공동시설 면적. 그때는 주민 공동시설 면적 때문에 제외된 거예요? 지하 때문에 제외된 거예요? 지하. 용적의 적자가 쌓을 적. 처리됐나요? 자, 바닥 면적 계산합니다. 각층 바닥, 후테라 1m, 곱해라 1.5, 필로티 제외, 설비 못 누워 제외, 덧댄 거 제외, 단열재, 마감재 제외, 문화재 제외. 자, 못 서, 다락은 층고가 얼마? 1.5, 경사짐을 때는 1.8 이하면 제외하는 것까지. 자, 주거 얼마? 대지분할자 면적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 요 미만 후 분할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까지. 자, 건축물의 층수 높이입니다.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 등으로서 옥상에 건물이 이렇게 있고 옥상탑을 만드는데요. 이 옥상탑의 면적이 요 건축 면적의 몇 분의 몇 이하면 8분의 1 이하면, 옥상탑의 면적이 건축 면적이 얼마예요? 8분의 1 이하면 몇 미터 넘는 것만? 12m 넘는 것만. 이게 15m다. 넘는 몇 미터만 계산한다? 3m. 여기까지가 20m고 여기 15m면 건물의 높이는 23m. 얼마 이하일 때? 8분의 1. 대신 8분의 1 초과면 다 계산하죠? 그때 여기서 읽어야 될 게 수평 투영 면적 뭐라 됐어요? 수평 투영 면적 뭐라고요? 합계. 수평 투영 면적 합계라는 단어 읽었나요? 그러니까 옥상에 탑이 2개다. 옥상에 뭐가 2개요? 탑. 그럼 어떻게 해라? 2개의 면적을 합해서 계산. 높이를 합하는 건 아니에요. 면적을 합하고 높이는 큰 숫자만 고려해라. 높이는 뭐만 고려해요? 큰 숫자. 아셨죠?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되려면 어떻게 해요? 가장 많은 층수. 가중 평균이 아니다. 아니다.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몇 메타보 단계층? 4m. 계산 문제를 하면 가장 큰 수를 뭘로 나누세요? 4. 그때 큰 수는 제곱미터요? 미터요? 미터. 누구야 제곱미터는 지금? 예? 정신 차리고 미터. 600제곱미터를 4로 나오고 혼자 150층 하면 된다 안 된다? 제일 큰 숫자 미터를 4로 나누세요. 아셨어요? 예? 자, 가로구역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가로구역 높이를 뭘로 정해요? 특별시, 광역시, 조례. 특특,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서 완화했고. 기억나요?
자, 여기 공동주택이 일조권 확보에 대한 넓이 제한, 채광도 확보에 대한 넓이 제한 적용받잖아요. 근데 누구누구는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에서는 자, 채광도 확보에 대한 넓이 제한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걔들을 제외하고 적용한다 됐으니까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은 일조권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제외란 말 읽으세요. 자, 건축물의 높이 옥상분이 8분의 1 이하면 공건물 높이 더하기 옥상 빼기 뭐 12m 넘는 것만 계산하죠. 만약 옥상이 11이다 가서 또 빼기 12 하지 마라. 에? 그냥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빵이다. 또 마이너스 1하고 있지 마라. 요거 됐죠? 예. 청해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몇 메타만 단계층? 4m.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일조권 제한 받나요? 이때 정부로부터 띄어야 한다. 예외 정남으로부터 뛸 수도 있다. 자, 9m 이하면 얼마 떼고? 1.5. 9m 초과하면 그 높이 얼마? 2분의 1. 2층 이하로서 높이가 몇 메타 이하인 것 주면은 8m.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건축구역 이행강제금하고 나왔네요. 자, 특별하게 건축하는 구역입니다. 그러면 이 땅은 개발이 가능해야 되나요? 자, 개발 제한구역, 개발 가능, 불가능? 불가능. 토지의 사망 선거죠.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전산지는 개발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수 없다. 개발 금지면 개발이 가능하면 지정할 수 있다. 근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있나요? 사전에 누구하고 협의하면 국방부 장관과 협의하면 지정할 수 있죠? 예, 거기까지. 특별건축구에서 적용 배제. 먼저 삼총사 세트 고르세요. 자, 건폐율, 그 다음에 뭐 용적률, 그 다음에 뭐 높이. 건폐율, 용적률 삼총사 세트가 배제됐나요? 건폐율이 배제되면 공지를 확보할 필요가 없죠. 공지가 없으니까 적용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렇게 찾아가세요. 삼총사 세트를 먼저 배제하고 그 다음에 공지, 적용 이렇게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50%짜리와 10%짜리가 있나요? 나머지 모르면 몇 프로? 10%, 50%짜리는 같이 읽어봐요. 무, 신, 용, 건. 이게 50%인가요? 1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의 50% 곱하기 입안 면적 곱하기 대통이 0이 정하는 비율인가요? 자, 무신, 용건 7, 8, 90, 70, 80, 90, 100. 다만 조례로 낮춰도 얼마 이상은 돼야 돼요? 60. 최초 시정 명령 있는 날 기준에서 1년에 몇 회 이내, 2회 이내 반복 부과 징수했죠? 옛날에는 막 깎아주는 거 있었잖아요, 횟수. 이제는 횟수 깎아주는 거 있다, 없다? 없다. 전부 다 1년에 몇 회 이내, 2회 이내. 허가 대상 건축물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건축하여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뭐가 부과됐어요? 벌금. 그럼 이행강제금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재수 옴팡. 자, 이행강제금은 간접강제다, 직접강제다. 간접강제. 행정벌이다, 집행벌이다. 집행벌입니다. 축사 등 농업용시로서 얼마 이하면 500좀 이하면 얼마? 5분의 1. 수도권에 일 때는 1000으로 확장하고 5분의 1까지 깎아주고 1년에 몇 회 이내 부과하고 2회. 자, 여기 얼마 이하에 무슨 건물? 주거 60이요. 주거 얼마요? 60. 주택이고 60 이하일 때만 2분의 1까지 깎아줍니다. 횟수는 안 깎아줍니다. 옛날에 횟수도 깎아주는데 영리 목적 상습 미만이면 100분의 100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특별 건축구역 지정하면 몇 년 내에 착수하세요? 5년 미쳤으면 특별 건축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됐고요. 국장이나 시도의사죠. 지정 신청을 받으면 30일 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지정하는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면 사전에 누구하고 협의? 국방부 장관, 방장관과 협의하라 했죠? 국방부 장관과 사전 협의. 자, 건축협정 체결입니다. 뭐 체결하는 거예요? 건축협정. 자, 여러분, 건축협정은 체결만 과반수입니다. 뭐 페이지부터 해서 다 뭐로 됐어요? 과반수.
협정 체결만 뭐라고요? 협정 체결만 전원 죄송합니다. 협정 체결만 뭐라고요? 전원 합의. 나머지는 전부 다 과반수. 그러니까 건축 협정을 건축 대선 리모델에 관한 협정 체결할 때는 뭐로 되는데? 전원 합의로 되는데 폐지할 때 얼마? 과반수. 둘 이상의 도시에 걸쳤으면 과반에 속하는 지역의 서류 제출입니다. 이게 좀 어이가 없는 게 체결은 뭐고요? 전원 합의. 폐지는 과반. 하여튼 체결은 전원 합의예요. 나머지는 다 과반수 동의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통합 적용은 뭐냐면 여러분 특별 건축구에서는 공원, 주차장, 미술 작품을 통합했죠? 그건 특별 건축구역이야 이거. 여기는 건축 협정 대상 지역에서 협정 체결해서 통합시키는 게 뭐냐? 대표적인 게 이거죠. 지하 주차장을 통합해서 쓰는 거죠. 지하층을 통합하죠. 대지와 도로 연계 접도 의무, 조경, 건폐율, 개인 하수 처리설 이런 것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거 3개만 기억합시다. 삭제된 것들이니까. 용적률 통합돼요, 안 돼요? 계단은 우편함 안 돼요. 3개 빨리 기억하시고. 건축 협정 대상지에서 통합 적용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건축법이었습니다. 자, 이제 주택법 들어갈게요. 주택법은 문제의 난이도는 주택조합 외에는 난이도가 원래 없어요. 그래서 하나 버리고 6개를 맞추게 준비하는 게 주택법입니다. 자, 가보죠. 용어 중에 전국의 주택이 이렇게 있으면 요만큼이 국민주택입니다. 그럼 나머지가 민영주택이 되는 거죠. 자, 국민주택 국제 LG가 건설한 호당 세당 얼마야? 85. 수도권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고 시골의 읍이나 면일 때는 100. 거기까지 국민주택인가요? 또 국가나 지자체 재정 주택도시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런되로서 호당 세당 얼마? 85. 수도권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고 시골의 읍면일 때는 100. 좀더 이하로 만들면 국민주택. 나머지가 민영주택. 나머지가 뭐라고요? 민영주택. 국민주택 최대 사이즈는 100. 수도권은 최대 85. 도시도 최대 85. 185 하지 말라니까. 수도권도 85. 도시도 85. 수도권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고 시골의 읍면일 때 얼마? 100. 이렇게 처리되는 거.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한 주택을 뭐라 부른다? 민영주택 그럽니다. 무엇을 제한주택이요? 국민주택을 제한 주택을 민영주택 한다는 거. 자, 준주택, 주택이 아니에요. 주택도 아닌 것이 주택처럼 종류는 오피스텔, 노인 목주택, 다중시설시설, 기숙사, 기숙사에 학생 목주택 포함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있지 수식어. 다중생활시설은 500 미만이면 몇 종? 2종. 500 이상이면 숙박시설. 그때 수식어 있지? 됐나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자, 구분 소유가 돼요, 안 돼요? 자,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서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이죠? 한 지붕, 두 가족, 월세 받는 아파트, 월세 받는 아파트. 몇 개 세대다? 하나의 세대. 월세 받는 아파트. 단어 처리됐나요? 자, 국민주택 규모 호당 세당 얼마? 85. 수도권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고 시골의 읍면일 때는 100. 국장은 주택의 수요 공급에 적정을 기하게 필요해서 사업 주체가 건설한 것을 몇 프로 이하의 범위에서 75%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 근데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만들 때는 몇 프로 이하? 100%. 자, 3번 구별할게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건설하는, 즉 사업계획 승인이 집단 건축허가죠. 30개 이상 건축허가 받아서 분양하는 것과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 이건 뭐냐면 기존 아파트를 세대 구분형으로 바꾸는 경우, 이건 기존 아파트를 바꾸는 거고, 세대 구분형으로. 여기 첫 번째는 처음부터 세대 구분형으로 건설해서 못하는 경우, 공급. 단어가 둘로 나뉜다는 것을 구별하셔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공급하는 경우가 있고 분양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기존 아파트를 허가받고 신고하고 바꾸는 경우가 있더란 거예요. 그때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바꿀 때는 전체 호수의 얼마? 3분의 1, 전체 면적의 3분의 1. 기존 아파트를 바꿀 때는 아파트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 동별 세대수의 3분의 1, 몇 세대 이하로 나누고 2세대. 공동대 아파트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 동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잠깐만요. 여기 읽어봐요. 세대 구분형. 뭐라고요? 세대 구분형. 다 3분의 1이에요. 세대 구분형. 다 얼마요? 3분의 1. 기존 아파트를 바꿀 때 전체 세대수만 10분의 1. 선 끄세요. 세대 구분형. 다 얼마요? 3분의 1. 기존 아파트를 바꿀 때만 얼마요? 10분의 1. 이렇게 돼 있는 거. 단어 처리됐나요? 자, 리모델링입니다. 뭐라고요? 리모델링. 리모델링은 다시 대성과 뭐가 있어요? 증축. 증축과 뭐가 있어요? 대서. 리모델링은 증대. 대서는 경과연수가 몇 년? 10년. 증축은 15년. 대서는 몇 년이고요? 10년. 증축은 15년. 주거 조정 면적 얼마 이내? 30% 이내까지. 85 미만 때, 5 미만 때는 40%까지 증축할 수 있습니다. 그때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 옆에다 덧대면 이거 뭐라 그러죠? 세대수 증가요. 자, 수평 몇 프로? 15%. 이렇게 덧대면요, 수지 몇 칸? 3칸. 몇 칸이요? 3칸. 14층 이하면 2칸. 15층 이상이면 3칸. 14층 이하면 2칸. 그 다음에 공구입니다. 뭐라고요? 공구. 공사구역을 둘 이상으로 나눴나요? 자, 착공신고 사용검사 별도 수용이죠? 자, 경계폭은 몇 메타 이상? 6m.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전체 세대수는 600세대하고 되어 있는 거,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부대설, 봉이설, 간선설. 수업 끝나고 집에 가시죠? 아파트 입구에 담장, 아파트 입구에 담장, 단지 내 도로, 하얀 박스, 주차장. 주차는 어디 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관리사무소. 없으면, 자, 관리사무소 없으면 뭐요? 경비실. 아파트 유리문 땡겼나요? 차 딱 유리문 땡기면 거기 뭐라 해요? 건축 설비. 왼쪽에 우편함, 정면에 승강기. 타고 옥상까지 가면 접시 큰 거 안테나, 정면에 봉쇄계, 국기, 개양대. 옆에 뾰족 피레침. 부대시설은 딸린 시설, 복리설은 복리를 위한 시설. 할아버지와 손자가 손잡고 갔죠? 놀이터, 근생, 손자가 끌고 갔고, 아침 할아버지 끌려간 거 할아버지 유치원. 엄마는 오늘 학원 나왔잖아. 그죠? 주민 운동 시설. 손자 알아떠서 제일 가기 싫은 거 경로당. 이렇게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간선시설은 연결시설인가요? 도로 플러스 불 몇 번 질러요? 3번. 빨리 불 질러요. 전기불, 가스불, 보일러불. 불 질렀으니까 물 뿌려요. 상하, 수도, 그 다음에 뭐 119 전화, 통신. 여기까지 뭐다? 간선시설. 자, 도생 나왔네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주택이 있나요?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들은 국민주택 규모로 되어 있어요. 도생은 몇 세대 미만에?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했죠? 그게 얼마 이하? 85. 근데 원룸 주택은 5자 얼마 이하? 50이야. 자, 이때 1+1 함께 건축할 수. 원룸 주택과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 주인집 한 세대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주인아 씨 이름은 상준이.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일 때는 원룸 주택과 도생이 아닌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자, 1+1 함께 건축할 수 있다. 또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에서 원룸 주택과 그 외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만 예외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도생입니다. 몇 세대 미만이죠?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했나요? 자, 아파트는 도생이다 아니다? 아니다. 도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원룸형 주택입니다. 원룸 주택은 자, 전용면적 얼마 이상이면 30 이상이면 2개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 그때 무엇을 제외한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두 개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 욕 보셨죠? 부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까지. 부엌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조율면적 얼마 이하고 50이야. 자, 원룸주택은 지하층에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는 자, 건축인의 심의 거치면 몇 개층까지? 5개층. 원룸형 주택이다, 아니다? 아니다. 사이즈는 얼마 이하다? 85. 9m 규모니까. 자, 그 다음에 다시 요거 하나 빠진 것 같아서 주택단지 있죠? 주택단지 요 단어가 빠진 것 같아요. 자, 고자철도 그런 거 암기하지 말고 고속도로, 자동차 전으로 철도, 지방도, 국도 지나가죠? 자, 일반 도로 몇 메타 이상? 일반 도로 20m 이상이죠? 25m면 각각인가요? 8m면 하나. 예정도로 8m 이상인가요? 예정도로 10m면 각각. 예정도로 6m면 하나의 주택단지. 요게 빠졌네. 판례는 며칠 이상 공부해야 돼? 20일. 이렇게. 판례 며칠? 20일. 8m 이상 예정도로, 20m 이상 일반도로. 요 단어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자, 사업 주체입니다. 등록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합니다. 연간 몇 호? 20호. 연간 몇 세대? 20세대. 도생은 30세대. 연간 몇 세대요?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조선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등록은 누가 해요? 시행자. 시공자가 등록한다. OX. X. 누구한테 등록해요? 국자. 그때 공적 주체, 국가, 지자체, LH공사, 지방공사, 공익법인 등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주택조합이나 고용자 있잖아요. 등록사업자가 공동을 하죠. 그럼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록 말소되고 몇 년이 지나지 않으면 2년. 등록할 수 없다. 공법 몇 년? 2년. 중개사 몇 자? 3자. 몇 년? 3년. 신정환 몇 자? 3자. 몇 년? 3년. 상준이만 있는 게 아니잖아. 신정환 몇 자? 3자. 형님 부를 때는 신정환 그러고 성진이 그러잖아. 공법 몇 자? 2자. 이거 알아두세요. 이런 것도 헷갈린다. 그 다음에 여기 고용자가 근로주택을 건설할 때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 모노발식 기업 확장을 막게 한 거죠. 그럼 이들은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공법에 추정 나면 OX, X. 주택조합입니다. 여기 이제 개정사항들이 있어서 그거 점검을 좀 해 주셔야 되죠. 자, 조합 설립 인가 받으려고 할 때는 자, 인가 반납부터 사용검사 받는 날까지 계속하여 예정 세수의 몇 프로? 50%. 최소 매진 20일. 리모델링 수혜자는 있다 없다? 없다. 그때 사용검사 받는 날까지 50% 이상 조합원을 구성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사업자 못 나왔어요? 무조건 기책 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자, 공신, 직장의 신. 구미택을 공급받으려고 할 때는 신고죠? 자, 주택조합에서는 요것만 신고요. 다른 데 신고 쓰면 돼, 안 돼? 안 돼. 요것만 신고입니다. 요 단어 됐나요? 지역주택조합은 설립 인가 신청을 현재 그 지역에 몇 개월 이상 거주? 6개월. 85종자의 주택 한 채 소유한 자나 무주택자가 조합이 될 수 있죠. 근데 발기인 있죠, 발기인. 발기인은 1년 전부터 거주해야 되죠. 몇 년 전이요? 1년 전. 조합원은 몇 개월? 6개월. 발기인은 1년 전. 발기인은 1년 전. 발기인은 1년 전. 한 발 한 발. 1년 전. 한 발 한 발. 한 땀 한 땀이 아니고. 됐어요? 발기는 몇 년 전이요? 1년 전. 6개월이기 딱 좋으니까. 개정상.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한 동의를 확보했죠. 동의 안 한 놈 너 팔고 나가 매도 청구할 수 있다. 팔고 나가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자, 이것 좀 약간 설명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 있죠? 요 둘은 자 쓰세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다.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며칠 내에 등기해야 돼요? 30일 이내 등기. 그래서 뭐로 했다? 법인. 요건 우리 판례의 태도예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판례.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재건축 조합을 준용한다 돼 있어요. 무엇을 준용해요? 재건축 조합을 준용한다 돼 있어요. 그래서 30일 내에 등기가 성립하고 법인입니다. 등기가 성립이 되고 법인이라는 거. 요거 구별해 주시고. 얼른 쓰세요. 자, 이제 조합원 모집 들어갈게요. 자, 조합원 모집은 몇 프로 이상 사용권 확보해야 돼요? 5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해요. 시정청에게 신고하고 공개 모집. 요거 개정사인 거 아시죠? 신고하고 공개 모집만 나오면 틀린 문장. 5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하여 신고하고 공개 모집입니다. 사망, 자격, 상실, 탈퇴로 충원 재모집할 때는 신고 없이 뭐라고요? 선착순. 이렇게 해두시고. 조합원 수는 예정 세대수의 몇 프로죠? 50%, 최소한 몇인? 20인. 무주택 또는 85정도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하면 되나요? 그때 조합 설립 인가의 작용요건 815 기억나요? 815하고 암기하세요. 80% 이상 사용권 확보, 15% 이상의 소유권. 815 뭐라고요? 815. 광복절이에요, 광복절. 815 되어 있고요. 시장군수청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나요? 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신규 가입 교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몇 년 내 사업계 승인 청하고 2년. 사업계 승인 받으면 양도 양수 자유. 승인 신청은 2년. 승인 받는 것은 3년. 3년 내 승인 못 받으면 조합 해산 여부 결정했죠? 네, 그거. 공, 신, 직장에 신, 집 있다 없다, 없다. 무주택자만 조합원이죠? 이때만 신고를 쓰는 거예요. 주택조합에서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입니다. 동을 리모델링 합니다. 뭐라고요? 동을 리모델링. 자, 동의 구비소명 결권에 얼마 이상의 동의? 3분의 2. 리모델링 허가는 3분의 2가 75%. 동만 해요? 전체예요? 전체 하려고 합니다. 전체 구비소명 결권 얼마? 3분의 2. 동별 과반수. 허가는 75%, 50%. 뭐라고요? 75%, 50%. 근데 리모델링 사업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주택조합은 기본으로 75%죠. 조합 외에 입주자 대표회가 한다, 관리단이 한다, 관리주체가 한다. 이럴 때는 전원동입니다. 조합만 리모델링 사업 허가가 몇 프로? 75%. 조합 외일 때는 입주자 대표회더라 그러면 몇 프로? 100%. 전원동이. 허가 밖에서 리모델링. 조합일 때는 75% 기본, 조합이 아닐 때는 100% 전원동의로 되어 있습니다. 임원 결격 사유라면 당연 퇴직이죠. 퇴직 전에 관행위는 효력을 상실하지. 근데 임원 결격 사유에 자 선고, 유예, 자격 상실, 자격 정지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선고 유예, 자격 상실, 자격 정지. 선고 유예 볼 수 있나요? 공법만 유일하게 주택조합만 결격 사유에 뭐가 있다? 선고 유예, 자격 상실, 자격 정지. 업무대행사에 임직원까지 있었죠? 자, 선고 유예가 주택조합에 들어온 이유, 비리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주택조합은 설립 인가번호부터 3년 된 날까지 사업계 승인을 받지 못하면 대통령 이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쳐서 사업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때 총회 소집 3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몇 개월 이내요? 3개월 이내 소집. 3년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 소집입니다. 소집 통지는 7일 전. 소집 통지는 며칠 전이요? 7일 전. 우리 공법에서 총회 소집 통지 그럼 다 며칠 전? 7일 전 통지입니다. 소집 통지, 총회. 다 7일 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조합 발기에는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립되면 2년 된 데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이때 인가를 받지 못하면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에서 얼마 이상의 찬성으로 3분의 2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가입 신청자는 몇 프로 이상의 직접 출석? 20%. 몇 프로 이상의 직접 출석이요? 20%. 이때 총회 소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자 사업 종결 여부, 조합 해산 여부를 총회에서 결정했죠. 그때 몇 개월 내 총회를 개최해야 된다. 3개월. 조합 설립 인가받지 못했더라 3년 되는 날까지 인가받고 사업계 승인받지 못하면 3년 되는 날부터 몇 개월 내? 3개월. 2년 내 조합 설립 인가받지 못했다 2년 되는 날부터 몇 개월 내? 3개월. 3년 내에 사업계 승인 못 받았죠? 그럼 3년 되는 날부터 몇 개월? 3개월. 2년 내에 조합 설립 인가 못 받았죠? 그럼 2년 되는 날부터 몇 개월? 3개월. 자, 다 잊어버리고 요거 몇 개월? 3개월. 근데 요 3년은 이미 알고 있는 숫자잖아요. 사업계 승인 받는 거 몇 년? 3년. 조합 설립 인가는 2년. 모집 주체는 설명 의무 부담하나요? 자, 우리 가입 계약서, 자, 우리 주택조합 가입 계약서 내용을 가입 신청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면으로 확인받아 주택 가입 신청자에게 못하고 교부, 사본을 몇 년간 보관? 5년. 원본은 나한테 줬죠. 설명한 나한테. 사본을 5년간 보관합니다. 여기는 사본이었습니다.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법인으로서 법인이고 며칠 내 등기에 성립한다. 30일. 지역, 직장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9번 주택조합이 각종 의사록이나 규약이나 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의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회계감사 보고서 이런 서류를 작성합니다. 자료를 작성합니다. 그럼 며칠 내 공개된다. 15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고. 10번 우리 인강생들은 저 라이브로 보시면 여기 20일 돼 있을 거예요. 이거 15일로. 여러분 다 15일로 돼 있죠? 네. 아침에 15일로 다시 인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일 하는 것 좀 알아두시고. 이건 뭐냐면 각종 서류나 자료를 작성했잖아요. 서류나 자료를 조합원 규약, 명부 이런 서류 작성했으면 조합원이 열람 복사 요청을 합니다. 그럼 며칠 내? 15일 내 그 요청에 따라야 됩니다. 대신 복사비는 청구인이 부담한다. 복사비는 누가 부담해요? 청구인. 복사비는 청구인. 복사비는 청구인.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자, 주택 상환 사채네요. 자, 주택 상환 사채는 L 등이 발행합니다. L의 총사와 누가 발행해요? 등록 사업자. 하여 누구의 승인? 국자. L의 총사는 보증 세워요, 안 세워요? 등록 사업자만 보증 세운가요? 하여 등록이 말소돼도 사채 효력에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공법의 채권 파트에 무슨 파트요? 제발 좀 무슨 파트? 채권 파트에 기재부 장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공법책에 나와 안 나와? 나와. 채권 파트만 나와요. 어디만요? 채권 파트. 상환이 몇 년? 3년. 원칙으로 양도 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사채 양도 하려면 누구한테 맞아 죽어요? 사채업자한테 맞아 죽죠? 근데 세대원 전원이 움직였나요? 근무 때문에, 질병치료 때문에 취약, 결혼, 해외 이주, 상속받은 세대원 전원? 그럼 양도 중도에 갈 수 있다. 상환이 이름은 김영인가요? 자, 주택 상환사채 명의를 바꿀 때는 어디에다가? 원부에다가. 명의 변경은 뭐 써요? 주소, 성명. 대항할 때는 채권의 최대생, 이름, 성명만 썼죠? 최대생, 이름. 자, 등록 사업자가 주택 상환사채 발행 요건입니다. 자본금 얼마 이상이고 5억. 사채니까 법인이죠? 3년간 연평균 몇 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실적이 있을까? 300세대. 그러면 연평균이 3년 연평균 이내까지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에 구청장 있다 없다? 자,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은 피해자가 너무 많아서 구청장 있다 없다? 없다. 며칠 내에 승인해줘요? 60일. 자, 1번 논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겁니다. 국가 누구? 국장. LA 총사 국장. 330만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누구? 국장. 자, 수도권이나 광역시 지역에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면 국장. 지역 균형 개발에서 필요하면 누구? 국장. 논점 알아두셔야 되고. 자,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받으면 몇 년에 착수해야 돼요? 승인받으면부터 5년. 5년 미착수면 취소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몇 년 범위 연장? 1년. 자, 이렇게 공구별로 나눠서 하죠. 최초 공구 몇 년? 5년. 5년 미착수면 취소할 수 있다.
정답은 몇 년 범위 연장? 1년. 최초 공고 외유 공고인가요? 몇 년에 착수해다? 2년. 2년 미착수해도 취소할 수 없다. 없다죠?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때 2년 내 착수인데 착공 신고로부터 2년이에요? 사학계 승인받고 2년이에요? 착공 신고로부터 2년 꼭 기억하세요. 시점이 바뀐 걸. 자, 그 다음에 경공매로 소유권 상실, 부도 파손으로 공사료 불가하면 취소할 수 있다. 주택법의 취소는 전부 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OX, X 이렇게. 자, 매도 청구 시가. 공법에 매도 청구하면 시가. 농지법 79번, 80번 가서 처분 명령 후 매도 청구는 공시지가. 나머지 모르면 감정가격 띠링띠링. 자, 주택건설 대지 중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는 물론 건축물에 대해서도 매도 청구가 가능하다. 건물의 종류 불문하죠? 규모를 불문하고 대지뿐만 아니라 건축물도 매도 청구가 가능하다. 뭘로에 따라 매도 청구예요? 시가. 무엇에 따라 매도 청구예요? 시가. 사전 몇 개월 이상 협의요? 3개월 이상 협의. 사전 몇 개월 이상 협의요? 3개월 이상 협의하는 것까지 알아두시고. 자, 95% 이상 사용권 확보했어요. 몇 프로요? 95%.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80% 이상 95% 미만이면 알받기 몇 년? 10년.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 시 몇 년 전에 10년 전에 소유권 취득해서 계속 보유한 자를 못하고 제외하고 10년 전에 취득해서 보유한 자를 알받게 할 수 있다. 8년 9년짜리는 너 팔고 나가. 이럴 때 천재 같아. 사용검사와 매도 청구 2, 3, 4, 5 다. 뭐라고요? 다. 2, 3, 4, 5 다죠? 사용검사 후에 소유권을 회복한 실소유자가 나타났나요? 그럼 주택 소유자들이 이 실소유자에게 더 팔고 나가. 무엇에 따라서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2, 3, 4, 5 다 됐죠? 서류 송달 몇 년? 서류 송달 몇 년? 2년. 대표자 선정 4분의 3. 얘 땅이 몇 프로 미만? 5%. 판결의 효력은 전체에게 미칩니다.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나요? 얘 땅이 5% 미만이 된가요? 서류 송달이 몇 년? 2년. 판결의 효력은 다. 2, 3, 4, 5 다. 올해는 알받기 10년이 논점이죠. 2, 3, 4, 5 다는 작년에 나왔으니까. 사업 실현 조치, 국공유지 우선 매각 임대합니다. 자, 국가나 지자체 소유 땅을 매각 임대함에 있어서 국민주택 규모주택을 몇 프로 이상 건설한 자 그들에게 우선 매각 임대할 수 있다. 또 국공유지 임차로부터 몇 년 내 국민주택 규모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주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 지자체는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판 것은 환매,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국공유지를 싸게 공급해요. 국민주택 규모주택을 50% 이상 건설한 자, 조합주택을 건설한 자에게 매각이나 임대하는데 2년 미착수면 판 것은 되사온다. 뭐라고 그러고요? 환매, 임대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업 주체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시 채비 좀 팔아주세요. 국민주택 용지로 쓸게요. 그럼 몇 프로까지? 50%까지 우선 매각할 수 있다. 원칙 무슨 가격? 감정 가격. 자, 얘 뭐 조성 원가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 공동주택 뭐라고요? 세대. 요거 풀 때는요, 요 단어를 먼저 쳐야 돼요. 임시 사용 승인 나오면은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공, 세, 대중사업은 구획별로, 주택건사업은 동별로,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대구, 주동, 공, 세. 뭐가 나왔을 때? 임시 사용 승인이 나왔을 때 대중사업은 구획별로, 주택건사업은 동별로,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뭐가 나왔을 때요? 임시 사용 승인. 자, 국가나 지자체 소유 땅을 국민주택 규모주택을 몇 프로 이상 건설한 자 50% 또는 조합주택을 건설한 자에게 우선 매각 임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 내에 착수해야 돼요? 2년. 2년 내에 착수하자면 판 것은 대사운도 뭐 환매, 임대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사용검사 며칠로 내줘요? 15일. 임시 사용 승인 여기 읽어볼까요? 대중사업은 구획별로, 주택건사업은 동별로,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어떤 단어가 보이면
임시 사용 승인. 바로 대구, 주동, 공세 하고 읽어야 돼요. 자, 분양가 상한제 넘어왔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는 오늘 뉴스에도 이게 나오더라고요. 분양가 상한제 가지고 분양가격을 통제하면서 오히려 아파트 가격만 올리더라. 분양가격이 최대 2배까지 올랐죠. 분양가격이 몇 배요? 2배. 2배. 그래서 로또 청약이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 분양가 상한제를 뭐 손봐야 된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해당 사항 없죠? 올해 열심히 해. 왜? 이건 나와야 되죠. 이렇게 시끄러우면. 분양가 상한제도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학계론에 나오겠네. 정책론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나오는 이유가 뭐 때문이죠? 자,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고, 정책은 그래. 뻥카지만.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죠? 신규 분양을 받는 자에게 저가로 공급하죠? 근데 단점은요? 오히려 투기를 조장했나요? 또 건물의 질이 떨어지나요? 공급이 감소되나요? 그러니까 공급이 감소하니까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상승했나요? 그거 학계론에 나오잖아. 2번 연속 나왔던 문제예요, 최근에. 그때 요 내용 다 나와요, 학계론 시험 문제. 이따 오후에 하는 것에 이게 다 있어. 다시 그대로. 자, 분양가 상한제에서 분양가격은 택지비 플러스 뭐 건축비, 땅가 플러스 집가, 땅가 플러스 집가. 공공택지에서 분양가 공개하나요? 공공택지 외에서도 공개하나요? 자, 분양가 심사 2원의 설치 운영 며칠? 20일. 해제 요청 시 심의는 40일. 심사. 국가나 지자체나 LH공사나 지방공사가 입주자 모집할 때 승인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이들은 복리시설도 신고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우리가 승인받고 신고하는 거죠. 공주처는 승인이나 신고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국가나 지자체나 LH공사, 지방공사도 견본주택 만들 때 마감자재 목록표와 각실내부 촬영한 영상물을 제작해서 제출했나요? 누구한테? 승인권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했나요? 몇 년 이상 보관을 했어요? 2년. 분양가 상한제 해제 요청 시 심의 며칠? 40일. 심사. 관광특구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50층 이상이나 150m 이상 경제자유구역 도생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게 논점이죠. 자,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는 민간택지에서 누가 정해요? 국자. 그러니까 공공택지는 무조건 적용되고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는 누가 정해주면 대상이 돼요? 국장. 그러면 현행법상 민간택지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OX. O. 개론에 그렇게 나오죠. 공법에서는 민간택지라는 표현 안 써요. 공공택지. 왜? 근데 학으로 가면은 민간택지 그러고 쓰더만. 공공택지? 왜? 여기. 민간택지죠? 국장이 정합니다. 누가 정해요? 국장. 자, 요건이 이렇게 바뀐 거 아시죠? 투기, 과열, 지구, 중, 요 수식어 빠지면 드림 문장이에요. 자,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 투기, 과열, 지구, 중 12개월간 분양가의 상승률이 물가의 상승률 몇 배? 2배. 여러분 애들을 보고 있으면 물가의 내용 같아서 걱정이 몇 배? 2배. 나는 여러분 보고 있으면 걱정이 몇 배? 2배. 거의 끝났어요? 예, 시험 보려면 이제 거의 끝나가죠. 거래량 몇 프로? 20%. 월 평균 청약 경쟁률 5대1. 국민적 규모면 10대1. 여러분 3번은요.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분양가 상한제. 요 세 개의 공통 요건이네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이나 분양가 상한제나 다 들어간 게요. 2달간 청약 경쟁률 몇 대 몇? 5대1. 자, 구매대 규모면 얼마? 10대1. 요게 세 개 다 들어갑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분양가 상한제. 여기까지. 처리됐어요? 주택금서 교란 금지행위입니다. 요거 나오면 답이 뭐예요? 상속저당 끝. 뭘 또 째려보고 있어. 주택금서 교란 금지행위다. 틀린 것 하면은 상속저당. 좀 더 가면 채권 양도할 수 있다. 사채는 양도 돼, 안 돼? 안 돼. 금지행위가, 자, 따라서요. 양도, 양수, 매매, 증여, 알선, 광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조합원지, 사채, 청약, 통장, 딱지 있죠? 확인서, 증명서, 양도, 양수, 매매, 증여, 알선, 광고하면 돼요, 안 돼요? 자, 채권은 양도할 수. 상속되나요? 저당되나요? 저당 대신에 담보물권자 지위 괜찮나요? 한번 냈어요, 이렇게. 담보물권자 지위하고. 우리를 간보는 것도 아니고. 주택권에서 교란 금지 행위도 아니다. 아니다. 끝. 조합원 지위나 무허가 건물 확인서, 철거 예정 증명서, 철거 확인서. 자, 확인서, 증명서를 딱지 그랬나요? 양도, 양수, 매매, 증여, 알선, 광고하면 돼요, 안 돼요? 이런 거 하다 걸리면 지위는 무효,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금지규칙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몇 년 범위에서 10년 입주 자격을 제한합니다. 입주 자격 제한 몇 년? 10년. 저당권 설정 제한. 최근에 이 문제 한번 당한 적 있죠? 사례 형태로 가로놓기 됐었잖아요. 박스 쳐가지고. 근데 이것 말면 됐잖아요. 회사에 못하면 입사하며 뭘 부리면 안 돼? 주사를 부리면 안 돼. 며칠 동안? 60일 동안.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이라면 입주 가능일. 실제 입주한 날에 입주 가능일이에요. 입주 가능일. 이후 60일까지는 저당권 설정하면 돼요, 안 돼요? 등기된 임차권은 안 돼요. 매매 증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동의하면 가능했나요? 그래서 그게 중도금 대출. 동의하면 중도금 대출할 수 있다. 사업 주체는 언제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이. 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부터 입주 가능일 이후 며칠까지? 60일까지. 저당권을 설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은 입주 가능일. 여기 두 번 나와요. 한 번은 실제 입주한 날 OX, X 입주 가능일. 그다음에 한 번은 잔금 지급일 OX, X 입주 가능일. 이후 며칠? 60일. 공적 주체는 부기등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부기등기 할 때 주택건설 대지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청과 동시에, 주택은 소유권 보존등기와 동시에, 주택은 소유권 보존등기와 동시에 하더라. 저당권 설정 제한에 위반되면 2년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저는 몇 살이에요? 22살이에요. 이렇게 됐던 거. 2학년 2반. 그래. 자, 전매 가능 사유. 전매 제한을 위반하여, 자, 입주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가 하면은 딱 걸렸어요. 그러면 사업 주체가 대사오죠. 그때 피를 인정해요? 매입대금이요? 매입대금. 전매대금 아닙니다. 지급한 날 취득한 것으로 본다.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됐고요. 세대원의 근무나 생활사정, 질병치료, 치아, 결혼 들어서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특시군으로 이전하면 전매가 가능했나요? 다만 수도권 이전한 경우는 뭐하더라? 제외. 수도권 제외 받으시고 항상 세대원 전원이 움직이면 전매가 가능. 사업주체 동의받아야 되는 거 아시죠? 세대원 전원이 해외에 이주했나요? 몇 년 선처리 후? 2년. 상속받은 주택으로 움직였나요? 세대원 전원이. 그럼 양도할 수 있다. 배우자한테 증여는 전부요, 일부예요? 일부 증여. 이혼인데 가서 막 세대원 전원 찾지 마라. 자, 금융기관 또는 국가나 지자체 채무 불이행으로 경공매가 진행되나요? 그때 꼭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업 주체 동의. 그래야 전매할 수 있다. 투기 과열주금입니다. 투니까 몇 명 나와야 돼? 국장 또는 시도지사. 국장은 시도지사가 의견 청취하고 검토 의견 해신하나요? 시도지사는 국장한테 협님 뭐라고요? 뭐 좀 해주세요? 협의 좀 해주세요? 협님. 그리고 재검토는 몇 년? 1년. 재검토는 몇 년이요? 1년. 투기과열주서. 자, 전매 제한 받죠? 주택이에요? 지위예요? 그걸 그렇게 못 읽어요. 자, 주택이에요? 주택에 입주로 선정된 지위예요? 지위의 전매 제한 기간은 입주로 선정된 날부터 언제까지? 등기일까지. 아니라니까 5년 아니고 등기일까지. 5년 초과하면 몇 년? 5년. 등기일까지요. 전매 제한 기간은 5년이다. OX, X. 등기일까지. 그때 논점은 그게 아니고 이거. 주택이에요? 지위예요? 근데 분양가 상한제 전용택은요, 주택, 지위 다 전매 제한 받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주택 지위가 다 전면제 받고, 투기 과열지구는 뭐만? 지위만. 등기 전까지 매매니까 지위죠? 그 등기 일까지 요 기간도 알아두시고. 전매 제한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처벌 규정 3학년 3반. 그런데 그 위반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더라. 그러면 3년의 징역, 3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의하여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니까 전매 차익이 2억이에요. 3배면 얼마죠? 6억. 그럼 벌금이 얼마죠? 6억 이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투기할 지정 요건, 요청시 심의 며칠? 40일. 자, 투기과일지구 요거 공통되죠? 2달간 청약 경쟁률 몇 대면? 5대1. 국민대 규모면 10대1. 자, 공급이 감소됐습니다. 몇 프로 이상? 30%. 직전 월보다 몇 프로예요? 30%. 사학계 승인이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 실적이 직전 연보다 급격하게 감소. 아, 이게 주택관리사에 이게 연이 나왔어요. 월하고 연이. 30% 이상 감소하는 것은 뭐고? 월 30%고요. 연 그냥 감소요. 연은 감소고 월은 30%네. 주택관리사답죠? 요 연을 가로넣기가 나왔어. 죽일 것들이. 이걸 직전 월로 틀리게도 냈고, 직전 연보다 감소입니다. 월 30%고, 월세 30%네. 그 다음에 또 뭐가 감소됐어요? 여기는 이제 수요가 증가되죠. 시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평균 이하, 자가주택별이 전국평균 이하. 이러면 수요가 많으니까 전국평균 이하니까 투기 과열지구. 공급은 몇 프로 이상? 월 몇 프로? 30%. 월 30%. 연 감소. 월 30%. 연 감소. 좀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근데 어떻게 해요? 타 국가고시에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그 다음에 여기는 이하죠? 우리 시험에 초과라고 냈어요. 전국평균 이하. 자,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 마무리 짓게요.